보자. 얘는 또 왜 아프니? 우선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좀 어려워. 오늘 좀 어려웠어. 어려웠거든. 특히 이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오늘 요 세 개를 할 거야. 우리 요 세 개를 할 건데 우리 반은 스텝3 안 하고 빨리 우리 여기 지금 1번부터 16번까지가 예제 유제 문제들이잖아. 여기 예제 유제 문제들이거든. 예제 유제 문제들인데 웬만한 스텝 2보다 어려워. 여기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게 많거든. 여기 까다로운 게 많아서 여기 선생님이 예제 문제들은 다 풀어줄 거고, 예제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줄 거고, 유제 문제들은 질문만 받을 건데 어제 보니까 질문 다 나오더라고. 다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질문할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비반이잖아. 질문할 거 없으면 A반 가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할 거 지금이라도 빨리 나 스텝 1 변형이 괜찮았다. 빨리 A반도 수업 시작 안 했으니까 A반 가도 돼. A반 가 들어도 되고. 우리 반은 내가 보니까 어제 여기서 거의 질문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기 17번에서 29번 레벨 1 문제들. 여기는 이제 우리 풀고 선생님이 질문만 받을 거야. 풀 시간 주고 질문만 받을 거고. 질문만 받을 거고. 어제도 보니까 어제 한 70% 정도 질문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스텝 1 선생님이랑 원본 잘 공부해서 우리 반의 핵심은 이따가 스텝 1 변형 잘 고치는 게 핵심이거든. 잘 고치는 게 핵심이니까 이따 잘 고쳐보고, 스텝 2는 레벨 2 문제들. 여기도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다 풀어줄 거거든. 내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줄 거야. 풀 시간은 못 줄 것 같고 그냥 내가 다 풀어줄 거라서 요거 바탕으로 아마 오늘 다는 못 할 것 같아. 집에 가서 스텝 2 고치는 거 오늘 숙제 따로 안 나갈 거거든. 숙제 따로 안 나갈 거니까 오늘 수업 바탕으로 저번 경우의 수랑 확률 스텝 2 복습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 봐봐. 오늘이 이제 교재 이렇게 반별로 수업하는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차니까 학교별로 수업할 거잖아. 아마 오늘 이제 회의를 해야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이래. 장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장기만 학교에서 프린트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추려줘서 장기는 어쩔 수 없이 따로 해야 될 거고, 모의고사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운양이랑 제1고가 시험 범위가 확률 끝까지야. 운양고랑 제1고가 확률 범위가 시험 범위가 확률 끝까지거든. 개인적으로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야. 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독립시행 들어간 학교 처음 봐. 소문은 들어봤는데 처음 봐. 그래서 이 둘을 찢어야 되고 나머지가 이제 운유랑 솔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찢어질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가 나랑 하지 않을까. 여기가 나랑 할 것 같고, 여기가 원장님이랑 할 것 같고, 여기가 박성진 선생님이랑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거든. 아마 거의 픽스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학교별로 찢어서 수업하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여기가 똑같고 여기는 또 이제 부교재가 그냥 교과서랑 프린트 위주라서 열심히 보면 되는 거고, 이 두 학교가 레벨 3 들어가는 학교, 레벨 3 들어가고 시험 범위도 같고 장기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찢어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잘 해서 시험 끝나고 만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 잘해봅시다. 그래서 스텝 1 좀 볼게. 지금 교재 26쪽을 펴서 1번 문제부터 좀 봅시다. 할 말이 진짜 많아. 할 말이 진짜 많아서 좀 잘 보고 갈게. 보고 갑시다. 우리 문제 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어. 사실 그동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거의 건들지 않았던 영역이고, 교과서에서도 약간 그 앞에 교과서 앞에 그 뭐라 그래, 예제 문제들 거기서나 보지 중대 단원에서는 안 건드는 영역을 지금 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 수특이.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고 봐. 이따가 내가 레벨 2 문제 풀 때도 아마 내가 제일 마지막에 풀 건데 그 문제도 내가 지금 걸고 넘어질 게 많거든. 그래서 너네 좀 신경 써야 돼. 지금 우리가 2단원 확률의 단원을 내가 뭐라고, 나만 뭐라고 얘기하니? 확률을 뭐라고 얘기해? 확률의 집합하라고 얘기해. 나 혼자 쓰는 단어야. 나 혼자 쓰는 단어인데 나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확률을 뭐처럼 생각하겠다? 집합처럼 생각하겠다고. 사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부터 하고 있던 행동이야. 언제 썼냐면 경우의 수 셀 때 N, A, 합집합 B처럼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집합 원소의 개수 세듯이 세고 있잖아.
저걸 그대로 확률에서 하고 싶어서 내가 굳이 확률의 단원 이름을 계속 확률의 집합하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너네 여기서 용어를 처음에 엄청 많이 배웠어. 나랑 내가 용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명하면서 정확히는 몰라도 좋아.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딱 하나 강조했거든. 딱 하나 요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요 단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표본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뭐야? 표본 공간이 뭐야? 이건 알아야 된다 그랬다고 내가. 표본 공간 뭐야? 똑같은 말로. 아무도 없어. 빨리 말해줘. 전체 집합이야. 맞아? 전체 집합이야.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유니온수의 U라고 쓰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서 뭐라고 쓴다? S라고 쓴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했었다고. 이게 전체 집합이야. 다시 집합이라고. 집합이야. 자, 그럼 사건은 정의가 뭐니? 사건의 정의가 뭐야? 그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내가 동전을 던지는 행동에 대한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에 대한 특정한 사건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전체 집합을 넘어설 수 없잖아. 사건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야? 그럼 잘 봐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라고. 어떤 표본 공간에 대해서 표본 공간에 대해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다시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어떤 표본 공간에 대해서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무슨 문제야? 부분집합 개수 세라 문제라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짚고 얘들아 빨리. 이제 졸 때가 아니야. 빨리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무슨 문제라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라 문제야. 너네 이걸 못 바꾸면 지금 여기 예제 1, 2, 3은 손도 못 댄다고. 이제 손도 못 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 답안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확률의 집합화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던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내가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동전 2개를 던지면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어떻게 될까? 동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야. 뭐뭐 있지? 선생님이 앞면을 헤드니까 H라고 쓰고 뒷면을 테일이니까 T라고 쓸게. 앞면 있을 수 있지. 앞면 뒷면 있을 수 있고 뒷면 앞면 있을 수 있고 그치? 뒷면 앞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내가 문제 하나만 내볼게. 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동전을 2개 던져서 모두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앞면이 1개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답 몇 개일까? 자꾸 2개 떠올라? 다 틀리는 거라고.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야. 답 몇 개야? 3개야. 부분집합의 개수라니까. 앞면이 1개인 거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야 돼. 앞면이 1개인 거 누구랑 누구야? 이거 2개잖아. 이거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원소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 2의 제곱개 맞아? 근데 못 빼줘야 돼? 공집합은 빼줘야지. 그래서 3개라고. 왜 3개야?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것도 된다고.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 문제가 달라져. 너네가 그냥 동전 2개 던져서 앞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해달라고 그러면 2개가 맞아. 근데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라고? 부분집합 개수 세라는 얘기라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잘 볼게. 선생님이 잘 설명해 볼게. 잘 해봅시다. 지금 1번 보면 5개의 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한 장씩 꺼낼 건데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이런 얘기에 익숙해지자. 이거 복원 추출이지? 다시 집어넣는 거야. 복원 추출할 건데 첫 번째 시행에서 적힌 수를 A, 두 번째를 B라고 할 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겠대. 다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겠대. A라고 하겠대. 근데 문제에서
이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B가 A와 서로 배반이래. 배반의 정의가 뭐니? 배반의 정의 뭐야?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구해달라는 거지. 이것 중에서 B의 원소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다시 뭐 해달라는 거야? 배반 사건. 집합으로 빨리 생각해.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집합 B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거 구해달래. 한 개가 아니라는 거지. 집합 B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A부터 빨리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요 놈의 여사건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사건을 한 번만 생각해봐. 이 정도 느낌은 잡았으면 좋겠어. A랑 A의 여사건은 무조건 교집합하면 공집합 나오는 거 맞니? 맞아?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집합 B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다시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지. 맞니?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B가 하나가 아니야. B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A 여집합이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은 걸 찾아야 돼. 그럼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은 건 두 개밖에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두 개밖에 없네. 선생님이 이거 좀 오버해서 풀게.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 거 다 순서상 다 써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음수고 1하고 2가 양수잖아. 내가 이거 이 문제 그냥 3초 만에 딸깍하고 풀 수 있는데 그럼 너네 이거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면 문제 이렇게 안 내. 비개수세라 그럴 거야. 비개수세라 그러면 다 틀려올 거라고. 봐봐. A의 여집합을 찾을 거야. 집합이라고. 집합이야. 그럼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 거 내가 순서상으로 써볼게. 뭐뭐 있을 수 있니? 1하고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니까 A는 1, 2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 되고 2 마이너스 1 되고 2 마이너스 1 요거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는 마이너스 1, 1 될 거고 마이너스 1, 2 될 거고 마이너스 2, 1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원소가 몇 개 나와? 8개가 나와.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할게. 이 8개를 집합으로 하는 게 A 여집합이라고. 이게 A의 여집합이야.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B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싹 다 B라고. 그럼 만약에 집합 B의 개수 세라고 하면 몇 개 나오는 거야? 2의 8제곱 나오는 거라고 답은. 2의 8제곱이야. 근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구해달래. 언제가 최대겠어? 저거 8개를 싹 다 가지고 있는 B가 누구랑 똑같을 때? A의 여집합이랑 똑같을 때? 그래서 답은 8개야. 답은 8개야. 그러니까 사실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배반 사건을 찾으라는 건 A의 여집합을 찾으라는 거고 보통 문제를 이렇게 딸깍하고 끝낼 거라고. A 여집합 되는 거 구하면 돼 하고 풀 텐데 나는 그렇게 하면 이거 남는 거 없다고 생각해. 다시 사건 뭐라고? 집합이야. 집합. 이거 진짜 꼭 잡아야 돼. 이거 범상치 않아. 나도 지금 10년 넘게 수업하면서 여기 이렇게 집합처럼 자세히 설명한 거 처음이야. 수특에서 이런 거 다룬 적 없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 너네 지금 마풀이나 이런 문제집 풀어봤지? 이런 거 안 다뤄. 거기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다고 지금. 근데 지금 다루고 있어. 예제 1번에서.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야 돼. 지금 선생님이 2번, 3번도 바로 풀어줄 테니까 잘 정리해볼게. 2번도 봐봐. 잘 봐봐. 2번.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가운데 갔고.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과 뒷면이 모두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대. 근데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 빨리 이거 지우고 뭐라고 써야 된다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답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느꼈을 때. 그럼 지금 봅시다. A가 앞면하고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줘. 봐봐. 꼭 기억해줘. A와 배반이 사건은 뭐라고?
뭐라고?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이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달라는 거야.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A와 배반인 사건은 한 개가 아니야. 겁나 많아. 왜?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잖아. 걔네가 싹 다 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사건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A는 앞면이랑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잖아. 그럼 A의 여사건은 뭐가 되니? A의 여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앞면만 나오거나 뒷면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요게 된다고. 요게 되겠네. 요게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지. 앞면만 나오거나 뒷면만 나오거나. 앞면 3번 또는 뒷면 3번.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원소의 개수 2개짜리. 그래서 2의 제곱 4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될 거야. 선생님 공집합은요? 공집합 돼 안 돼? 되지. 공집합도 엄연히 A랑 뭐야? 배반이야. A랑 공집합, 교집합 하면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게. 정확히 얘기하면 A랑 공사건이 되겠지? 공사건 서로 배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공집합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의미를 너네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난 아까 앞면이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뺀 거고, 지금 여기서는 공집합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확률의 집합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답안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면 3번도 봅시다. 이게 좀 어렵거든? 3번 어려워. 나 이거 웬만한 스텝 2 문제보다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해. 잘 봅시다. 3번 보면 지금 1부터 9까지 자연수, 1에서 9까지 자연수 중에서 A는 K 이하의 짝수고 A는 K 이하의 짝수를 원소로 갖고 B는 K 이하의 약수를 원소로 갖겠대. 잘 봐봐. 이때 A랑 X가 서로 배반이고 B랑 X도 서로 배반이야. 너희가 고등학교 이거 1학년 집합이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때 X의 개수가 1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달라. 잘 봐봐. 사건 빨리 뭐라고? 사건 빨리 뭐라고? 부분집합이라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가 되고 싶대. 빨리 뭘로 해석해야 돼?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얘는 해석이 뭘로 돼야 돼?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개라고.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집합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손도 못 대는 거지. 손도 못 대. 자, 이거 해석해 봅시다. A와 X가 서로 배반이래. A랑 X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돼야 되지? B랑 X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돼야 돼.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돼. 근데 지금 봐봐. A는 K 이하의 짝수고 B는 K 이하의 약수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 내가 뭐 6 같은 거 집어넣어. 6 같은 거. 6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1, 2, 4, 6이고 얘는 6 집어넣으면 1, 2, 3, 6이잖아. 겹치는 게 생기지. 겹치는 게 생겨. 그럼 이거를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따로 보는 건 중복을 너무 많이 처리해야 돼. 얘 따로 보는 건 중복을 너무 많이 처리해야 된다고.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한 거야. A랑 X랑 교집합이 없고 B랑 X랑 교집합이 없어.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학년 수학이다라는 거지. 이 해석이 돼야 돼. A 합집합 B랑 X랑 교집합이 공집합이겠지. A랑 X가 교집합이 없고 B랑 X가 교집합이 없으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쓰고 났더니 너무 당연하겠지만 합집합이랑 X가 서로 배반 사건이겠지.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자,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생각을 해볼게. 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4개가 되고 싶대.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어. 그럼 지금 보면 1부터 9까지 자연수잖아. 전체 몇 개? 9개지. 9개야. 나는 지금 이걸 만족하는 모든 K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물론
A 합집합 B에도 안 속하고 X에도 안 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지금 X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출발이 A 합집합의 배반에서 가는 거야. 정확히 이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합집합 B에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이 되는 거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배반 사건이면 여집합 봐야 된다고. 그럼 둘이 여집합 관계여야 돼. 얘가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5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2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 배반 사건이다를 모르면 또 이 문제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정보는 딱 하나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는 K값 찾아주라고. 요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노가다 뛰라는 거지. 어차피 9까지밖에 없잖아. 한 번만 생각해봐. A 합집합 B가 어쨌든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 K가 최소한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까? 4는 택도 없겠지. 4보다 작은데 4개가 5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 최소한 K가 5부터는 가야겠지. K가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까지 A 합집합 B 다 세보는 거야. 세면 되지. 선생님 A 합집합 B 만들어 볼게. K가 5면 어떻게 돼? 5 이하의 짝수는 2, 4 있지. 2, 4 있지? 그 다음에 5 이하의 약수는 1, 5 이렇게 있는 거 맞니? 그래서 1, 2, 4, 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4개지? 안 된다고. 5개 찾고 싶다고. 6이면 어떻게 돼? 6이면 2, 4, 6, 1, 2, 3, 6이지. 1, 2, 3, 4, 6 이렇게 돼서 5개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6 되겠다. 7 이하의 약수랑 짝수 1, 2, 4, 6, 7 이렇게 되나? 이거 되겠다. 그렇지. 8 집어넣으면 1, 2, 4, 6, 8까지 오니까 이것도 5개 되네. 9는 여기에 9가 추가되는 거라서 안 되겠다. 탈락. 그래서 6, 7, 8 3개 더한 게 답이 되겠다. 지금 봐봐. 나는 좀 문제를 보고 몰라 나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좀 소름이 돋았거든. 와 이번에 확통 어떻게 내려 그러지? 이렇게 한 번도 집합 가지고 내는 거 가지고 깊게 들어가 본 적 없어. 해봤자 되게 대충 들어간 적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얘기를 안 하거든. 여기서만 끝났으면 뭐 예제 유제 정도야.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레벨 2에서 한 번 더 다뤄. 레벨 2에서 하나 더 다루거든. 이게 진짜 맛이 가. 이게 진짜 맛이 간다고. 그래서 내가 저거 이따가 정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문제는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예제까지 다 같이 풀었고 나머지는 예제들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학교 시험에 어쨌든 수특을 보는데 너네 만약에 1, 2, 3번을 학교에서 프린트로 줬다. 그럼 이거 진짜 잘 공부해야 돼. 잘 공부해야 돼. 이거 그냥 경우의 수 문제랑 완전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잖아. 선생님이 확률의 집합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나와서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잘 공부를 해놓고 우리는 우선 4번 봅시다. 정리를 잘 해놔. 정리 잘 해서 이따가 스텝 1 고칠 때도 해보고 필요하면 나는 사실 여기 스텝 1 새 거 받아가지고 한 번 막 2번, 3번 더 풀었으면 좋겠어. 물론 남은 시간 동안 또 복습하겠지만 잘 봅시다. 4번에 자 이거 잘 봐. 서로 다른 공이야.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5개의 상자 A, B, C, D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우리가 같은 공을 다른 거에 집어넣는 걸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1학년 문제야.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게 될 확률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1학년 혹은 경우의 수 문제가 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갈게. 서로 다른 공을 1, 2, 3, 4라고 쓰고 갈게. 이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가자고. 자 이렇게 나누어 넣을 때 A,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과 C, D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을 곱한 값이 3이 되고 싶대. 곱한 게 3이 되려면 1, 3, 3,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빨리 2개로 나누면 되겠지. 첫 번째 A,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과 C, D, E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이 어떻게 될 때? 1, 3일 때. 요거랑 A, B에 들어가는 상자의 공의 합과 C, D, E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이 3하고 1일 때야. 선생님이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잖아. 계산해서 막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쓴 순간 이거 이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문제야. 이게 막히면
오늘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수특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잘 봐봐. A, B에다가 공 한 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세면 되지. 이거부터 얘기할까? 우리 확률은 항상 어떻게 세?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가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더하면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갑시다. 전체 경우에서 서로 다른 공 4개를 상자 5개에 남는 경우의 수야. 몇 가지야? 여기서 지금 너네 막 OH사 떠오르면 안 된다고. 이거 서로 다른 공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생각해야 돼. 너네 충분히 살면서 헷갈릴 수 있어. 4의 5제곱인지 5의 4제곱인지 당연히 헷갈려.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헷갈리면 그걸 찾는 방법이야. 이거 상자가 공을 골라야 돼. 공이 상자를 골라야 돼. 졸면한테 빨리 봐봐. 나 봐봐. 빨리 이거 중요해. 공이 상자를 골라야 돼. 상자가 공을 골라야 돼. 보통 자꾸 상자가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공이 상자 골라야 돼. 그치? 헷갈리면 해봐. 만약에 상자가 공을 고른다고 해봐. 그럼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 자, A 상자 들어와. 너 하나 골라. 자, A가 하나 골랐어. 이렇게. 자, B 상자 들어와. 너 하나 골라. 골랐어. C 상자 들어와. 너 하나 골라. 골랐어. D 상자 들어와. 골랐어. E 상자 들어와. 고를 게 없잖아. 문제가 있는 거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고르라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고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고르는 거야? 공이 상자를 고르는 거라고. 자, 1번 공 들어와. 너 몇 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5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2번 공도, 3번 공도, 4번 공도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공이 같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자가 공을 고르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잘 찾았을 거고 이제 합시다. 자, 공 한 개를 A, B에 담을 거야. 뭐부터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하루 종일 얘기할 거야. 내가 경우의 수 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 거. 뽑고 나열이야. 뽑고 나열이야. 빨리 뭐부터 생각해야 돼? 공 한 개부터 골라야지. 공이 4개나 있잖아. 공이 4개나 있으니까 A, B에 들어갈 상자 공 한 개부터 골라야 돼. 그래서 공 한 개 고르는 4C1부터 가야 된다고. 4C1부터 가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공 하나 골랐어. 내가 뭐 1번 공 골랐다고 쳐볼게. 1번 공을 A 아니면 B에다가 담아야 되잖아. 그럼 A, B에다가 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나 이 문제까지만 1학년 경우의 수 차근차근 할 거야. 그럼 이제 남은 3개. 남은 3개는 그냥 2, 3, 4 남아있겠지. 그거를 C, D, E에 담으면 돼. 그치? 그냥 예를 하나 들어봐. 2번 공, 3번 공, 4번 공을 C, D, E에 담으면 돼. 어떻게 한다고? 공이 상자를 고른다고. 2번 공이 상자 고르는 경우 3가지, 3번 공이 상자 고르는 거 3가지, 4번 공도 3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8 곱하기 27인가? 8 곱하기 27이면 얼마야? 195인가? 이렇게 나오나? 응, 나오겠다. 그 다음에 A, B에다가 3개 C, D, E 하나 다룰 거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 공 3개부터 골라야 된다고. A, B 상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거부터 세는 게 좋아. 한 개잖아. 이거부터 세는 게 좋은데 나 그냥 이거부터 할게. 그럼 공 3개 고를 거야. 4C3. 공 골랐어. 그래서 뭐 1, 2, 3 골랐다고 쳐봐. 빨리 상황을 가정해. 1, 2, 3을 골랐어. 그럼 자 1번 공이 고를 수 있는 상자 2가지. 2번 공도 2가지. 3번 공도 2가지. 이렇게 되겠네. 공 하나 남았지? 4번 공 하나 남았네. 4번 공이 상자 고르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끝. 이렇게 되겠다. 4 곱하기 8. 32 곱하기 3이면 얼마야? 108인가? 근데 계산만 좀 오늘 아끼면서 갈게. 그래서 195분에 5의 4제곱분에 108. 맞아? 아마 약분 안 되는 걸로 기억해. 저게 답이 되겠다. 나 계산 뭐 잘못했나 봐. 뭐 잘못했어? 8, 7, 50. 8. 나 계산 아예 잘못했는데? 나 계산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27 곱하기 8이잖아. 8이 16, 8, 7, 56, 216이네. 되겠다. 맞지? 계산을 잘한 거 맞아? 왜 답이 이상하지? 32 곱하기 3 누가 또 108이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96이네? 이렇게 되겠다. 이게 내가 좀 하나만 좀 얘기할게. 그 지금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들이 보기를 다 지워 놓으셨거든. 그래서 다 주관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사실 너네 객관식 잘 써먹어야 돼.
객관식 써먹어.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 있다면 나는 1의 자리만 보고 틀렸겠지. 어쨌든 계산이 틀렸으니까. 근데 1의 자리만 보고 계산해야지. 아 이거 언제 다 계산해. 그다음에 이따 유제는 풀고 질문 받을 거고 넘겨서 7번 봅시다. 7번 보자. 자, A에는 숫자 1, 2, 3에 한 개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고 B에는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가 있다. 이 어려워. 유제는 진짜 다 어렵거든. 잘 봐봐. A, B에서 한 개, 2개씩 공을 꺼낼 거야. A에서 한 개, B에서 2개를 꺼낼 건데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 수가 모두 홀수이거나 이거나 또는이지 또는 세 수 중에 같은 수가 있을 확률을 구해달래. 잘 봐. 우리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이지? 기출 리버스 할 때 많이 했던 거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X라고 하고 같은 수가 나오는 걸 Y라고 하면 나 뭐 하고 싶은 거야? 또는이니까 요거 하고 싶은 거지. X 합집합 Y 경우의 수 세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세? X에다가 Y 더하고 중복되는 거 교집합 빼지?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물론 여사건을 할지 고지고대로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할 건데 이것도 보기 보고 찾는 거야. 보기 보고 보기가 2분의 1보다 작은 게 많으면 그냥 푸는 거고 2분의 1보다 큰 게 많으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고 근데 얘는 그냥 하는 게 편해. 여사건이 더 어렵다는 거 눈치챘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요거 세면 되겠지? x 더하기 y 빼기 x, y 동시에 나오는 거 빼면 될 거야. 그래서 자 각각 세봅시다. 자 근데 이거 잘 세야 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세보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무작위로 뽑는 거잖아. A는 1, 2, 3 중에 한 개 뽑는 거고 B는 1, 2, 3, 4, 5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냐면 A는 3C1 B는 5C2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X부터 세볼게. 자, X 뭐냐면 세 수가 모두 홀수여야 돼. 세 수가 모두 홀수야. X는 쉽지. X가 홀수가 되려면 A도 홀수만 뽑아야 되고 B도 홀수만 뽑으면 돼. 자, A 홀수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1 아니면 3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B는 1, 3, 5 세 가지.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세 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다음에 Y 봐봐. 나는 너희가 오늘 요거 잘 짚고 갔으면 좋겠어. 잘 생각할 거야. 잘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 생각하는데 이게 괜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자, Y가 지금 뭐냐면 A랑 B의 같은 수가 있는 거야. A랑 B의 같은 수가 있는데 A는 하나를 뽑고 B는 두 개를 뽑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A가 A를 뽑았다고 쳐봐봐. 그럼 B는 무조건 어떻게 뽑아야 돼? 하나는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내가 순서상으로 써서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순서 없어 지금? 그럼 봐봐. A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 거 맞니? 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럼 B는 어때? 내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얘가 결정되면 이거 결정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B는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상황을 가정해. 만약에 A가 1을 뽑았어. 그럼 여기 1이 뽑혀 있지. 그럼 1을 미리 뽑아놓은 거니까 2, 3, 4, 5 4개 중에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야. 이런 생각들이 사실 다 1학년 때 짚고 넘어왔어야 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A, B가 같은 숫자를 뽑을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나오겠다. 얘는 6가지. 이렇게. 자, 근데 교집합 뺄 거야.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홀수 중에서 같은 수가 있어야 되는 거네. 홀수 중에서 같은 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케이스가 홀수로 제한이 되는 거지. 그냥 한 번만 쓴 김에 쓸게. 그럼 똑같아. A는 A를 뽑고 B는 A랑 하나를 더 뽑으면 되는데 이게 다 홀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 3 두 가지. 그치? 그럼 뭐 1, 1 뽑았어.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3 아니면 5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4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14가지. 30분의 1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놔.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진짜 몇 번씩 풀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다 베이스가 되는 좋은 문제들이다. 다음 10번도 봅시다. 10번도 잘 봅시다. 10번 잘 볼게. 지금 x가 1, 2, 3, 4, 5고 y가 1, 2, 3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f1 곱하기 f3이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래서 그림 하나만 그릴게. 자, x가 1, 2, 3, 4, 5고 y가 1, 2, 3이야.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팁이 이제 이런 거야. 너네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지. 아, 선생님들은 맨날 야 툭하면은 이건 6번으로 풀게, 이거는 그냥 풀게, 이건 6번이 편해, 이건 그냥 이게 편해. 지네들은 알면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안 알려준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이제부터 하나씩 계속 잡아주겠다고. 잡아줄게. 얘는 6번이 편해. 왜냐? 한 번만 생각해봐. 둘이 곱한 게 F5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그치? 자, F5가 될 수 있는 값이 1에서 3이지. 1에서 3이지. F1도 1에서 3밖에 안 돼. F3도 1에서 3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센터 잡아. 센터를 잡아봐. 요 놈들의 센터를 잡아서 곱해봐. 그럼 얘 곱하면 센터 2고 얘 2지. 그럼 평균적으로 곱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 대충 둘이 곱한 평균이 4야. 평균이 4라고. 그러면 3, 여기 F5가 커봤자 3이잖아. 커봤자 3이야. 맞아? 커봤자 3인데 4잖아. 그럼 웬간하면 평균 이상이 크다는 거지. 평균이 이미 크잖아. 그러면은 평균보다 더 넘어간 것들은 당연히 3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6건이 개수가 적을 거라고. 당연히 6건이 개수가 적을 거야. 평균으로 가면 돼. 평균으로. 그래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1에서 6건을 뺄 거야. F1 곱하기 F3이 F5보다 작은 걸 셀 거라고. 요걸 셀 거야. 그럼 그냥 나누면 되지. 우리 인간하면 그냥 다 세잖아. F5가 될 수 있는 거 여기다 써볼게. 1 있지. 그 다음 2 있고 3 있어. 이렇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F5가 1이면 F1, F4 뭐야? 이건 될 리가 없네. 될 수가 없네. F5가 1이면 무조건 여기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럼 2랑 3밖에 없네. 2랑 3밖에 없어. 그럼 자 F5가 2야. 그럼 둘이 곱한 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무조건 될 수 있는 게 1, 1밖에 없지.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 1, 1밖에 없어. 만약에 얘가 3이면 어때? 1, 1, 1, 2, 2, 1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이제 조금 눈치챌 수 있겠어? 많이 해서 케이스를 1, 1일 때랑 얘는 대칭이니까 묶어서 가면 되겠지. 크게 3가지 케이스로 세면 되겠다. 그치? 크게 3가지 케이스로 세면 될 거야. 그럼 해볼게.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F1이 1로 가. F3이 1로 가. F5는 어디로 가? 2로 가. 뭐야? 2하고 4만 정해주면 되지. 그치? F2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아무 조건 없잖아. 3가지. F4도 얼마? 3가지. 3 곱하기 3. 여기다 이렇게 쓸게. 딴 건 다 이건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고 F2랑 F4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9가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지. 뭐 1, 1, 3 이것도 똑같잖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하지만 나중에 너네가 셀 때는 약식으로 빨리빨리 세줘. 그러니까 얘가 1, 1로 가고 3 가면 F2랑 F4만 결정해주면 되지. 3 곱하기 3이야. 자, 이번에는 F1은 1로 가고 F2는 2로 가는 케이스를 볼게. 이렇게. 그리고 F5, 3으로 간대. 그럼 똑같아. 3, 4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2, 4만. 이거 뭐하니? 3, 4구나. 2, 4. 똑같이 3 곱하기 3이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F1, F2가 두 가지였지. 그래서 2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1에서 뺄 건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서는 9 더하기 9 더하기 18이니까 36이 되겠다.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지? 아무 조건 없잖아.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 3의 5제곱. 이게 답이 되겠다. 그럼 계산한 김에 계산하면 9로 좀 나눌게. 그럼 3의 세제곱 4. 그럼 27분의 4를 빼니까 27분의 23이 답이 되겠다.
다음에 여기 그냥 다 보자. 13번하고 16번, 13번하고 16번 풀게. 13번, 16번이 예제거든. 이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13번, 16번이 예제여가지고 이거 좀 잡봅시다. 13번도 잘 볼게. 이거 우리 기출리버스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해. 지금 사실 수특도 문제들이 다 돌고 돌아.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새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잘 봅시다.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괜히 수열 들어가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고, 선생님이 수열의 기본은 맨날 뭐라 그러니? 빨리 미적분 하는 친구들 수열의 기본 뭐야? 나열이야, 맞아? 나열이야. 모르겠으면 써보면 돼. 모르겠으면 써볼게.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AN이라고 할 건데 B에는 AN이 1하고 3이면 AN 그대로 가져올 거고 4하고 6 사이면 AN-3을 갖고 오겠대. 그럼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AN이 1, 2, 3, 4, 5, 6, 6개 나올 수 있잖아. 주사위 던지면. 그럼 B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일 때는 그대로 가져올 거고 4, 5, 6일 때는 3을 빼겠대. 1, 2, 3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느낌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아, B에는 1하고 3 사이의 값밖에 못 갖고 다 두 개씩 존재하네. 두 개씩 존재해. 그때 B1 곱하기 B2 곱하기 B3가 6의 배수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거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B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밖에 없는데 6의 배수가 되려면 3개밖에 없어. 나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쓰잖아. 너희는 그냥 한 번에 안 세도 돼. 한 번에 3개라는 걸 모를 수 있어.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 거지. 해보면 돼. 6의 배수가 되려면 곱해서 6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있냐면 1, 2, 3 되지. 1, 2, 3. 1, 2, 3.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자. 순서상으로 쓸게. B1 그냥 순서상으로 이렇게 쓰자. 1, 2, 3. 요거 되면은 뭐 나열하는 만큼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1, 2, 3이면 곱하면 6의 배수 되지. 또 뭐 있지? 2, 2, 3도 돼. 요것도 되지? 또 뭐 돼? 2, 3, 3. 요 딱 3개밖에 없네. 3개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라는 건 나열하는 거랑 같아. 맞아? 그치? 지금 봐봐. 내가 1, 2, 3 조합을 만들면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니까 B1, B2, B3가 얘네를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치? B1, B2, B3가 얘네를 나눠 갖는 건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를 나열한다라는 게 B1, B2, B3의 순서상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지. 요걸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3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 요렇게 나오겠다. 3팩 나와. 자, 항상 상황을 가정하면서 가봐. 상황을 가정하면서 가. 얘가 1이 나왔고 얘가 2가 나왔고 얘가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B1이 1이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2가지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을 때도 B1은 1이고 4가 나왔을 때도 1이니까 B1이 1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B2가 2가 되는 것도 2가지가 나오는 거고 B3가 2가 되는 것도 2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B1, B2, B3가 1, 2, 3으로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저만큼 나오겠다. 그래서 8, 6, 48.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할게. 바로 할게. 2, 3을 나열하는 것만큼 B1, B2, B3의 순서상을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3팩분의 2팩이 될 거고 똑같아. 2가 결정되는 것도 2가지. B2가 2가 결정되는 것도 2가지. 3이 결정되는 것도 2가지야. 그래서 24가지 나오겠다. 얘도 똑같지? 이거 상황 지금 대칭인 거 보이지? 2, 3, 2, 3, 3 똑같잖아? 똑같이 계산 안 해봐도 24가지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만 여기 자, 이거 내가 문제를 미안한데 혼자 갑자기 오버해가지고 읽다 말았네. 자 봅시다. 큰일 날 뻔했네. 요게 6의 배수일 때 A1은 A2의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선생님은 조건부 확률을 항상 세상에서 제일 쉽게 갈 거라 그랬어. 어떻게? P, B, 바, A다라고 하면 뜻이 뭐였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수학적으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PA분의 PA규비지.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거 뭐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기로 했냐면
A가 일어나는 상황을 전체처럼 볼 거야. 이걸 전체 집합으로 볼 거지. 이걸 전체로 볼 거야. 이게 벗어나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볼 거라고. 그 중에서 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생각을 해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S로 이렇게 있을 때, 표본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만 볼 거라고? A가 일어나는 상황만 볼 거라고. 여기만 볼 거야. 나머지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볼 거야. 눈을 가릴 거라고. 막 안 보인다 안 들린다 할 거라고. 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당연히 AUGP인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는 이거를 문장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 거다라는 거지. 다시 곱한 게 6의 배수일 때 A1은 A2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전체야. 이게 전체야. 이것만 볼 거야. 이거 전체. 그리고 이 중에서 A1하고 A2가 같은 확률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구한 거지. 얘가 전체를 구한 거야.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96가지고 이 중에서 A1하고 A2가 같을 걸 고를 거라고. 그럼 하나만 얘기해보자. A1하고 A2가 같으려면 애초에 뭐가 같아야 돼? A1하고 A2가 같기 위해선 애초에 B1하고 B2가 같아야만 같아질 수 있는 거 맞니? 그치? A1하고 A2가 같아지려면 B1하고 B2가 이미 같아야 돼. 그럼 애초에 이 상황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B1이 다 B1, B2, B3가 다 다른데 애초에 여기선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A1, A2가 같아지는 상황을 뽑아 볼 거야. 자, A1하고 A2가 같아지려면 무조건 B1, B2가 같아야 되잖아. 우선 B1, B2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상황밖에 안 돼? 2, 3밖에 안 되지. B1, B2가 2고 B3가 3인 수밖에 없어. 그치?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이거밖에 안 돼. 이 중에서 A1, A2가 같은 케이스 몇 가지 나와? 몇 가지 나오지? 4가지 맞아. 잘 봐봐. 잘 봐봐. 얘가 B1이고 B2고 B3야. 근데 나 A1하고 A2가 갖고 싶어. 이거 그냥 무식하게 세. 한번 생각해봐. B1, B2가 2로 같은 케이스는 뭐밖에 없어? A2가 2거나 5거나 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거야. 얘가 2, 3이 되는 경우는 A1, A2, A3 입장에서는 누구로 갔거나 2로 갔거나 5로 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B3가 3 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 아무거나 되잖아. 3이어도 되고 6이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씩 나온다고? 3, 6, 2가지. 여기도 3, 6, 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도 세봐야 될까? 이거 대칭인 거 맞니? 이것도 뭐 굳이 쓰자면 B1, B2, B3가 3, 3, 2가 돼서 B1, B2가 우선 같아져야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1, A2가 3, 3으로 같을 수 있고 6, 6으로 같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B2, B3가 2가 되는 건 2도 되고 5도 돼서 2가지. 얘도 2도 되고 5도 돼서 2가지에서 총 4가지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이 중에서 A1, A2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 8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전체는 96 분의 8 12분의 1이 답이 되겠다.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 난 이거 답안지대로 풀 엄두도 안 나. 내가 이 답안지대로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하고 잘 생각을 풀어야 돼. 다시 이거 어려운 문제야. 엔간한 스텝 2보다 어려워 지금. 엔간한 스텝 2보다 어려운 문제니까 계속 복습하고 정리 한번 해봐. 어제 장기고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게. 학교에서 지금 아마 조건부 확률을 다 답안지대로 가르치실 거야. 학교가 아니라 다 모두가 답안지대로 가르치시겠지. 그래서 그걸 진짜 잘해야 돼. 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니까 그냥 풀게. 자 봐봐. 만약에 보석이 있어. 잘 봐. 보석이 있어. 보석이 진짜일 확률, 진품일 확률이 0.8이야. 그 다음에
가품일 확률이 0.2야. 0.2야. 어떤 보석이 있는데 진품일 확률이 0.8이고 가품일 확률이 0.2야. 근데 어떤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가 진품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98이래. 진품을 진품이라고 감별할 확률이 0.98이야. 가품이라고 진단할 확률이 0.80이라고 해볼게. 숫자 기억 안 나서 그냥 막 할게. 이렇게 해볼게. 자, 그랬을 때 감정사가 보석을 진품이라고 감정했을 때 그 보석이 가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를 사건 A, B 막 나눠가지고 하면 진짜 토한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풀 거라고? 요걸 전체로 생각할 거야. 감정사가 진품으로 감정했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국어 문제잖아. 진품으로 감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진품으로 감정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뭐밖에 없지? 진품이라고 감정했을 수도 있고 가품을 진품이라고 감정했을 수도 있네. 이게 전체지. 그 중에 누구? 얘고. 이 중에 요거라고.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진품을 진품으로 감정할 거야. 애초에 진품일 확률이 얼마야? 0.8. 이것부터 해야 돼. 애초에 보석이 진품일 확률이 0.8 곱하기 진품을 진품으로 감정할 확률이 0.98이래. 0.98. 이게 되겠지. 가품일 확률이 얼마라고? 0.2야. 가품일 확률이 0.2야. 근데 가품을 진품으로 해야 돼. 가품을 가품으로 감정하는 게 0.8이라며. 그럼 이거의 여사건이 뭐야? 요거의 여사건이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한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니? 요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0.2네. 그래서 0.2. 뭐라고? 이게 전체라고. 이게 전체. 그 중에 누구? 요거. 이게 답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뭔가를 써나가면 너무 힘들어. 문장으로 써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계산을 빨리 조건부 확률 요것만 잘 잡으면 된다. 잘 잡으면 되고 16번 하나 하고 쉴게. 하나 하고 쉴 테니까 잘 봅시다. 16번도 어려워. 이거 옛날에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 3년인가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때 레벨 3 했던 문제가 갑자기 예제 문제로 왔어. 물론 살짝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기니까 예제 문제들 무시하지 말고 잘 해봅시다. 예제 문제들이 생각보다 좋은 문제들이 많아. 이 문제도 내가 그냥 띡 하고 풀어줄 수 있지만 할 말이 많으니까 잘 해볼게. 지금 탁자 위에 5개의 동전 중에서 4개의 동전이 있는데 한 개만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어. 그래서 A가 2개를 뒤집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또 2개를 뒤집을 거래. 그때 뒷면이 보이는 동전이 3개일 뭘 구하라고? 확률을 구해달래. 경우의 수가 아니라 뭘 구하라고? 확률을 구해달래. 내가 지금 왜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 있는 동전들은 다 같은 동전이야, 다른 동전이야? 나한테는 다른 동전이라고. 왜? 확률이잖아. 확률에서는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 확률에서는 무조건 다른 거 취급하고 있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이거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4번, 5번 동전이라고 생각할 거야. 물론 위치도 다르니까 다른 거지 뭐. 위치도 다르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갖고 가자고. 그럼 잘 봐봐. A가 2개를 뒤집을 거고 B가 2개를 뒤집을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뒤집는다는 행동에 꽂혀 있어서 그래. 졸지 말고 보라. 이거 중요하다니까.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졸면 인생 망하는 거야. 한 문제 놓치면 이거 시험 나온다니까. 동전을 뒤집는다는 행동에 꽂히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 경우의 수를 못 구하면 당연히 이거 못 구하지.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 100가지야. 5C 곱하기 5C라고. 왜일까? 빨리 생각해봐. 5C 곱하기 5C야. 왜지?
뒤집는다는 행동에 꽂히면 안 돼. 써 있어. A가 5개 중에 몇 개? 2개 고르는 거야. 고르면 알아서 뒤집혀 준다고. 고르는 게 중요한 거야. 뒤집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그건 뒤집어지는 거야. 난 택하기만 하면 돼. B도 봐봐. 5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액션에 꽂히면 안 돼. 액션에 꽂히면 안 되고 전체 경우에서는 그냥 A가 5개 중에 2개 골라. 그치? B도 5개 중에 2개 골라. 그래서 10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이제 느낌 오지? 고르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잘 봐. 잘 봐. 고르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자, A가 먼저 5개 중에 2개 고를 거야. 그러면 너네 여기서 5개 중에 2개를 고를 때 크게 2종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이걸 우리가 지금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수특을 반복적으로 내신을 하면서 연습하는 건 뭐야? 암기야. 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다시 이거 2케이스밖에 없어. 너네가 볼 때 아이씨 겁나 많은데 1, 2, 3, 4, 5 겁나 많은데가 아니라 2케이스 빨리. 여기에 써 있는 글자는 뭐랑 뭐밖에 없어. 앞, 뒤밖에 없잖아.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 흑백 논리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짝수가 나왔어. 짝수라는 얘기가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로만 나눌 거잖아. 1, 2, 3, 4, 5 중요하지 않아. 짝수 아니면 홀수야. 맞아? 그치? 심지어 우리 이거 조금 오버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3으로 나눈 나머지까지 갔지.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것만 보기로 했잖아. 근데 앞, 뒤야. 나는 뭐만 중요해? 앞인지 뒤인지만 중요해. 1, 2, 3, 4, 5 중요하지 않아. 앞인지 뒤인지만 중요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여기서 A가 동전 2개를 고르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지? 앞면만 2개 고르거나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고르거나. 이게 보여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A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쓸게. A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뭐다? 앞면 2개. 그 다음 하나는 앞면 1개, 뒷면 1개야. 이거밖에 없어. 뒷면 2개는 못 고르니까. 그럼 빨리 뭐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야?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 이거 하는 순간 너네 보여. 하는 순간 보여. 빨리 동전 뒤집어. A가 앞면 2개 뒤집었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할게. H 요거 2개를 뒤집을게. 그럼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바뀌어. 자, B가 2개를 더 뒤집을 거라며. 그럼 B가 2개를 뒤집을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뒷면이 3개 나오고 싶어. B가 어떻게 뒤집는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보인다고.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뒤집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만 뒷면이 3개가 될 거 아니야. B가 뭘 할 수밖에 없어? 앞면 1개, 뒷면 1개를 뒤집어야. 그래야 뭐 한 번만 상황을 만들어 볼게. 뒷면 3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A가 앞면 하나, 뒷면 하나를 뒤집었어. 이렇게 쓰자. A가 앞면 하나, 뒷면 하나를 뒤집었어.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쓸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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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앞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어떻게 해야지 뒷면이 3개가 돼? 아, B가 앞면 2개 뒤집어야 되네. 앞면 2개 뒤집어야 뒷면 3개가 되겠지. 끝났다고. 이거 세면 되는 거네. 동전 대신에 공으로 바꿔도 되지? 흰 공, 검은 공 바꿔도 되는 거잖아. 자, 흰 공 4개, 검은 공 하나 있는데 A가 어떻게 할 거라고? 흰 공 2개 고를 거라고. 다시. 앞면 4개, 뒷면 하나가 있는데 A가 앞면 2개 고르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4C2인 거 맞니? 4C2야. 이렇게 되겠다. 그 눈으로 보고 해. 뒤집었더니 앞면 2개, 뒷면 3개가 됐거든. B가 앞면 하나 고르고 뒷면 하나 고를 거야. 앞면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뒷면 하나,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2C1 곱하기 3C1. 선생님 그냥 2랑 3이라고 쓸게. 2 곱하기 3. 이게 1번 케이스가 되겠다. 그럼 2번 케이스.
A가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고를 거야. A 4개 중에 하나 4C1이니까 4라고 쓸게. 뒷면 1개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가지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 앞면이 4개잖아. 그 중에 앞면 2개 고르겠대. 4C.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를 좀 예제에 힘을 쏟을 거야. 나는 스텝 2를 좀 힘을 빼고 여기에 지금 계속 힘을 쏟는 이유는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하고 부를 수 있잖아.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못하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고르는 행위가 중요해. 뒤집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예제니까 좀 쉬었다가 요거 나머지 유제 문제 풀고 질문 받고 레벨 1 풀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